알리와 테무, 다들 들어보시거나 한 번쯤 이용해 보셨죠?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초저가 전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기업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알리와 테무 이 두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바비입니다. 알리와 테무 둘 다 월간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서서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서 이제 2,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 진입한 시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특히나 테무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진입한 지 한 3년도 안 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죠. 자, 그러면 알리와 테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당연하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초저가 전략 때문입니다. 같은 상품을 가지고 국내 오픈마켓의 가격과 알리와 테무를 비교해 봤을 때 알리와 테무 쪽이 거의 반절 이상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당연히 동일한 상품이니까 국내 소비자들로서는 안 쓸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알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일찍부터 진출해 있었는데요. 알리는 처음부터 워낙에 저렴한 플랫폼으로 이름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물론 초저가는 장점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어필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싸기만 했거든요. 당시에 알리 같은 경우는요, 상품 하나 주문하면요 거의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넘어서야 이제 상품이 도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주문을 했다는 것조차 까먹었을 때쯤에 상품이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워낙에 배송 시간이 기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커머스로 주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저렴한 것 때문에 주문한 것도 있지만은 감당할 만큼 배송 시간이 빠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주문하면 3일 이내로 다 배송이 됐었잖아요. 3일 배송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게 막 50일, 60일 걸리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미국 같은 곳에서 일주일도 못 참는데.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문을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2개월 후에 필요할 상품을 내가 어떻게 알고 주문을 하냐고요. 근데 얘네들이 운영 방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산둥반도 지역인데요. 거기 안에다가 물류 창고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알리에서요, 이용자들의 구매 패턴 있잖아요. 그 구매 패턴을 보고 한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고 가장 자주 주문하는 상품들을 산둥반도에 있는 물류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물류 창고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인천이나 평택 통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배송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단축됐냐? 5일에서 한 14일 정도까지요. 그래서 한 2019년 이후에 알리를 써보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알리는 정말 써먹을 수가 없는 커머스 플랫폼에 해당했는데 7일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게다가 가격이 반값 이하면요 충분히 참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리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커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국내 시장 한정으로 보자면 적자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리의 K-베뉴 같은 코너를 들 수 있겠네요. K-베뉴가 어떤 곳이냐? 국내 대기업 제조사들의 상품만 따로 모아둔 곳인데요. 거기 가면 CJ 쪽 상품들이나 LG생활건강 쪽이나 뭐 온갖 것들 이제 국내 대기업들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K-베뉴 샵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거기서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왜 수수료를 안 받냐면요, 사업 초기니까 많은 셀러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국내 셀러들을 끌어들이니까 거기서 수수료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치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커머스 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은 수수료라는 걸 생각하면요, 여긴 사실상 적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커머스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쿠팡도 그랬었죠. 의도적인 적자, 계획적인 적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한 거죠. 왜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규모를 갖추고 나면요,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들죠. 소비자들이 몰려들면 그만큼 바잉 파워가 생깁니다. 그 바잉 파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쿠팡도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로켓 배송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손해보면서 다 했어요. 왜냐? 소비자들 일단 끌어들이고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사실 모든 유통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오프라인 커머스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이마트잖아요. 이마트도 등장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냐면요, 이제 유통사에다 제품을 납품받아야 되는데 유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걸 거부했었어요.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대리점 가서 손해보고 사옵니다. 그걸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들잖아요. 몰려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통사들로서는 이마트에다 납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손해를 보면서라도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사이즈를 덩치를 키우고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테무나 알리도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거, 국내에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알리바바잖아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을 탄생시키고 지금의 이커머스 시장을 잇게 한 기업이지만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해외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죠. 왜냐?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품을 안 쓰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직구로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해버리면은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긴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알리나 테무나 이런 중국계 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나 알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엄청난 광고 공세를 퍼붓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셀러들이 존재하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각자 셀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런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이거 상품을 직구로 판매한 거예요. 직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금액 이하는 면세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국내 셀러들이 알리나 테무하고 경쟁을 해버리면 사실상 불공정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셀러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알리나 테무는 직거래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게다가 워낙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시장 파괴자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커머스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의 단계까지는 가고 있어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각 나라의 관세 제도를 악용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걸 규제해야 된다. 위구르족의 불법 노동을 활용한 제품은 국내의 유통을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쪽 커머스들을 이제 배제하는 방법을 취한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안전규제 등을 이용해가지고 중국계 커머스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인체에 위해하다, 발암물질이 많다더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자 수로 치자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거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 2위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딱 놓고 보자면은 이용자 수는 2개월 연속 급감정입니다. 아마 7월 달에 또 결과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3개월 연속 감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만 보면 이용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다른 커머스들은 계속 증가 중인데 이 중국계 커머스만 감소 중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중국계 커머스 쪽에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건강 이슈, 안전 이슈, 중국계 커머스에서 구매한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하면 몇백 배 이런 게 나왔다더라. 가짜 이슈도 있죠 또.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본 것 중 하나인데 어떤 분이 이제 중국계 커머스에서 삼성 모니터인가 TV를 사셨대요. 집에서 딱 켜보니까 삼성이 아니고 스마우궁이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가 애매모호하게 그냥 짝퉁이었던 거죠. 이런 짝퉁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품질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건데 제 지인이 이제 저한테 해준 말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테무가 이제 막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번 주문을 해봤다.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주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1,000원 이하 막 상품들도 막 있으니까. 그래서 막 주문을 해봤대요. 묶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주문해봤는데 10개 중에 이거 건질만하다 싶은 것은 한두 개 정도고요. 3개 정도는 그래 뭐 이 가격이니까. 그리고 5개 정도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 퀄리티라고요. 워낙에 이제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들이 그냥 가격만 싸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서 뭔가를 구매하지 않게 된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자 수로 보면요, 알리나 테무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구매액으로 보자면요, 알리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이제 1인당 구매액 수가 한 3만 원대, 테무 같은 경우는 4,000원대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11번가가 대략 한 9만 원대 정도 나오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원대가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현격한 거죠. 11번가, 지마켓 이런 것들은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사실 알리나 테무에 이미 뒤처진 상황이죠. 구매액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리나 테무가 이런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매액이 낮다. 그 말은 뭐냐? 싸니까 가보긴 하는데 사람들이 둘러보기만 하고 사진 않는다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최악 아닙니까? 자, 알리에서 K-베뉴라는 코너를 작년 10월쯤에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K-베뉴, 앞서 얘기한 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들이죠. 막 이런 댓글들도 달려요. 내가 알리에서 햇반을 구매하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중국계 커머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상품의 품질,
브랜드, 짝퉁 이런 문제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국내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셀러들을 어떻게든 입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를 하게 만들게 한다면요, 구매액 자체가 이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홈플러스 매각설이 나면서 알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알리 경우는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은 아예 물류 창고가 생기고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알리 측에서는 인수 계획이 없다고 부정하긴 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왔던 것 자체가 알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알리 다음 스텝이 이런 것이 될 거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요, 중국계 C커머스 기업들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지지 않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알리나 테무가 급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국내 셀러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입점해가지고 중국에서 상품 떼와가지고 많이 팔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알리와 테무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게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그게 대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알리나 테무가 워낙에 큰 광고주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이전까지는 대응하지 않았죠. 근데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의 차세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된 거죠. 뭘 하느냐? 이전까지는 이제 우수한 셀러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던 판매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지금 다 여러 가지 공개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유입을 덜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매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리와 테무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국내 커머스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점 C커머스들이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은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 C커머스 가지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중국 인건비 자체가 워낙에 저렴하고 중국의 제조업 밸류 체인 자체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4, 5%만 돼도 사람들이 어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이전까지는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1%, 2% 막 이랬었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실 중국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이 기업 개방하고 세계의 공장을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상품을 저렴하게 찍어낼 수 있었는데, 그 저렴하게 찍어낼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집약되고 거기서 밸류 체인이 형성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인건비 더 싼 데다가 그렇게 생산비까지 절감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효과를 냈던 거죠. 자,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게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자면요, 지금은 사람들이 소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데 중국의 생산력은 그대로입니다. 생산력이 그대로인데 만약 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경제 불황에 빠집니다. 그럼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외로 보내서 판매하는 거죠. 애초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외에 가져다 파는 거예요. 이걸 굳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 보조금 지원자금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외 시장에다 돌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커머스 기업들이 계속 커지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일단 확실한 것은 국내에서 중국 상품을 떼와서 판매하는 셀러들은 다 대체가 되겠죠. 이게 대체만 되면은 괜찮은데요, 더 큰 문제는 국내 제조업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들은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파는 상품들입니다. 그 상품들이요, 국내 제조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과 또 경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것들이 더 좋긴 하죠. 더 안전하고, 왜냐면 국내 기준을 지켜서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면요, 국내 제조사 상품이 아무리 질이 좋다 하더라도 중국 커머스에서 파는 상품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인 거죠. 국내 유통산업이 흔들린 것도 흔들린 거지만 국내 제조산업도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당연히 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국 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직구 규제를 막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커머스 전체에 대한 규제에 가깝더라고요. 현재 이 직구 규제가 중국계 커머스 기업들을 규제하는데 효율적이냐 하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리나 커머스 같은 중국계 커머스 기업들은요, 직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개인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국계 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의 상품을 직구하는 것이지만은 이걸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걸 실질적으로는 중국계 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세를 우회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불공정 경쟁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다 세금 내고 국내에서 파는 것도 다 세금 내고 판매합니다. 표면적인 가격만 보자면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사실상 온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렇게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계 커머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나 본인만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